이거 맞나? 쉽지 않은데? 누르고?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디자인대학 리빙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23학번 유이진입니다. 여러분, 실기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저는 지금 여러분이 실기를 볼 체육관에 나와 있는 2, 3학번 김세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음악교육과 실기 팁에 대해서 체육교육과에 어떻게 합격하게 되었는지 실기 합격 팁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저희 세부 전공은 성악입니다. 이 외에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가 있으며 5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악교육과에서는 음악과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에 속해 있는 체육교육과는 체육, 교육에 관한 이론 실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과이며 체육과 관련해서는 여러 종목을 아우르는 실기 수업과 인체해부학, 운동역학, 운동생리학과 같은 이론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교직에 관련해서는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같은 교직 과목 또한 배우게 됩니다. 리빙 디자인학과는 CMF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리빙 소재부터 제품까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기획, 디자인, 제품의 판매 같은 것들을 배우는 아트 융복합 학과인데요. 텍스타일, 메탈, 세라믹, 서피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매체를 중심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체육교육과는 일반 학생을 정시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으며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하는 학과입니다. 실기 종목으로는 핸드스프링, 20m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높이뛰기, 농구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있으며 건국대학교는 타 학교들과는 다르게 실기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하며 오전 실기가 끝난 후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지고 학생들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실기장에 입실하여 오후 실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국대학교 후문엔 이삭 토스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간단하게 이삭 토스트로 점심을 때우곤 합니다. PL인가요? 저도 거기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에서 디자인 전공 과목들은 기초 디자인으로 보고요.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합니다. 2024학년도부터 과목별 수능 반영 비율이 바뀌었는데요. 국어가 45%, 수학 또는 탐구 2과목이 30%, 영어가 25%이고 한국사는 등급별로 감점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기고사로는 기초 디자인을 보는데요.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주어진 시험 시간 5시간에 주어진 화용지의 크기는 3절지였습니다. 재료는 입체적 첨가 형식의 재료랑 유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식의 재료가 사용 가능합니다.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는 2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수능 60%와 실기 40%를 합산하여 총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기고사 내용은 세부 전공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크게 성악 전공, 현악 전공, 피아노 전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 전공에 따라 실기고사 내용도 달라지는데 저는 성악 전공으로 입학하였기 때문에 이탈리아 가곡 1곡과 독일 가곡 1곡 총 이렇게 2곡을 원어로 안보하여 연주하였습니다. 연주 시간은 심사위원분들께서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되실 때 종을 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중학교 때까지도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미술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예고 입시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미술 입시학원을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초 디자인을 준비했고 건국대학교 전형을 준비한 거는 수능 이후부터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시, 가, 나, 다곤을 모두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을 썼어요. 그래서 각 학과별로 맞는 그림 스타일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각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찾아보고 저의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음악교육과는 실기와 수능을 모두 잘해야 된다는 과로 알려져 있어서 2가지 다 놓치지 않게 잘 준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악을 준비하여서 꾸준히 실기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실기시험을 볼 때까지 연습에 매진하여서
반복적으로 실기시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것 같은데요. 고사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하고 내려오는 순간까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실전에 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무대에 여러 번 서보는 것 또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운동을 시작하였는데요. 5개 종목 중에 윗몸 일으키기가 가장 힘이 들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윗몸 일으키기를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입시 시간 10분 전에 미리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나 늦을 경우를 대비하여 1시간 전부터 건국대학교 근처 연습실을 잡아 연습을 하고 여유롭게 이동을 했습니다. 실기고사장 안에 들어가면 바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한 다음에 1시간가량 대기를 하고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많은 학생들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서 많이 당황을 했지만 몸이 굳지 않게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 장소와 실기시험 장소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공간에서 실기시험을 치렀었는데요. 실기 입실 시간이 오전 8시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1시간 일찍인 오전 7시에 학교에 도착하여 미리 몸을 풀어둔 채 실기장에 입실하게 되면 학생들은 모두 가번호를 하나씩 받게 되는데요. 제가 받은 가번호의 순번은 매우 뒷번호에 속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조에 속한 친구들은 엎드려 잠을 자는 친구들도 있었고 계속 몸을 푸는 친구들 또한 있었습니다. 대기하면서도 선배들이 학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말을 거는 등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실기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무겁지 않은 분위기라서 편안하게 실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MBTI는 INTJ인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긴장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시험을 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런 개체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가는 재료가 많아서 다들 캐리어에 미술용품들을 담아오는데요. 그 담아온 재료들을 정리하고 물을 떠오느라 각자 모두 분주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재료로 그림을 그리나 궁금해서 슬쩍슬쩍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렌즈를 끼고 생활을 하는데 실기 당일날 또한 아무 생각 없이 렌즈를 끼고 실기장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학교에 도착하여 몸을 풀던 도중 렌즈 하나가 빠지게 되었고 그 렌즈를 찾지 못하여 한쪽 눈에만 렌즈를 낀 채 실기장에 입실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었는데요. 양쪽 두 눈 다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쪽 눈에만 렌즈가 끼워져 있으니 막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둥 계속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반대쪽을 빼기엔 두 시력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뺄 수도 낄 수도 없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서 달리기 같은 종목에 있어서는 큰 시야에 문제가 없었지만 체조 같은 경우 대기를 할 때도 한쪽 눈을 감고 서서 내가 어디에 착지할지 쳐다보고 그런 좀 웃긴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개체로 앵무새가 나왔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개체이기도 하고 개체 사진들이 모두 흑백으로 나와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파란색 앵무새를 그렸는데요. 피코크 블루를 메인 색상으로 하여 바이올렛과 그리고 퍼머넌트 그린을 이용해서 옐로우까지 그라데이션을 준 색상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렸나 하고 궁금해서 일어나서 실기장에서 보는데 제 주변에서 시험을 쳤던 분들은 모두 빨간색 앵무새를 그렸더라고요. 아, 내 그림이 그래도 눈에는 들어오겠구나. 교수님들도 100장이 넘는 빨간색 앵무새를 보다가 가끔 파란색 앵무새를 보면은 좀 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일날 연주 순서가 제 앞뒤였던 친구들이 모두 합격을 했더라고요. 더군다나 세 친구 다 똑같은 가곡을 불러서 더욱더 신기했습니다. 보통 자신과 같은 가곡을 부르면 위축되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의 마무리 정리를 하는 부분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멋진 묘사를 하더라도 결국 그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미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완성했습니다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의 마무리 정리를 힘썼던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감점 요소가 없게끔 연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악의 기본 요소인 음정 박자를 놓치지 않고
악보에 표시된 것을 최대한 지켜가며 화려하게 연주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연주해서 제 장점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분들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가사에 맞는 표정을 지어서 음악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가장 신경을 쓴 종목은 윗몸 일으키기였는데요. 윗몸 일으키기를 실시할 때 윗몸 일으키기 보드에 감독관이 약 4분에서 5분 정도가 붙어서 지켜보시게 되는데 이때 많은 압박감이 본인을 조여올 수 있습니다.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본인의 기량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다면 합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팁 많은 도움이 됐나요? 이제 결승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실기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시고 2024년 봄에 음악연습실에서 이 체육관에서 예디대에서 만나요.